최근 태국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관료들이 보여온 오만한 태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태국의 외교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태국 부장관이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 태국 외교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대표단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태국 측 대표단에 동행하는 미국 국무부 연락관 역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공항에서 만난 태국 대표단의 수장은 차차이 프라윕 부장관이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걸음걸이부터 남다른 위엄을 풍겼습니다. 엘리자, 처음 한국 가보는 거지? 차차이 부장관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직하고 힘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그때 차차이 부장관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입꼬리에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글쎄, 요즘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태국만 못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말이야. 우리 태국 항공 타본 적 있나? 정말 고급스럽거든. 한국 항공사들은 친절한 척은 잘하지만 실속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태국 항공의 평판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차차이 부장관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대한항공은 꽤 큰 항공사 아닌가요? 크긴 하지. 하지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특히 승무원들의 태도나 서비스 질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 우리 태국 사람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해. 한국 사람들은 좀 딱딱하고 형식적이야. 차차이 부장관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의 판단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면서 차차이 부장관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어요. 그는 마치 한국 전문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르거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래. 우리 태국 사람들처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이 부족해. 모든 게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같아.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외교관이 하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차차이 부장관은 아시아 지역 외교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도 차차이 부장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엘리자, 나는 한국에 벌써 5번째 가는 거야. 처음엔 기대를 많이 했지. 한국의 경제 발전이 눈부시다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별로더라고. 특히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래.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감이 먼저 들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차차이 부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엘리자, 오늘 한국 승무원들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잘 봐.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미소도 억지로 짓는 거고 서비스도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차차이 부장관의 말을 떠올리며 승무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입구에서 인사하는 승무원의 목소리는 확실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차차이 부장관의 선입견 때문인지 저에게는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았어요. 차차이 부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부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좌석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역시 태국 항공이 더 편하네. 좌석 재질부터 다르다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이 승무원을 불렀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는데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좌석을 바꿔주세요. 이 자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차차이 부장관의 말투였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몇 분 후 승무원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비즈니스 클래스는 만석입니다. 다른 좌석으로 이동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차차이 부장관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뭐야? 주변 승객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교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승무원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승무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묘한 차분함이었어요. 고객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차이 부장관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 승무원들은 융통성이 없다니까. 태국 항공이었으면 벌써 해결해줬을 거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승무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니 수석 승무원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어요. 당당하면서도 품격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석 승무원 박지현입니다.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석 승무원의 존재감이 남달랐어요. 차차이 부장관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좌석 문제로 불편을 드린 것 같네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마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다른 전개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차차이 부장관이 다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석은 정말 불편해요. 당장 바꿔주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박지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 대한항공은 모든 승객분들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좌석 배정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봤던 승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박지현의 말을 들은 차차이 부장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그의 거만한 요구에 굴복했을 텐데 박지현은 달랐거든요.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차이 부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같은 외교관인데 저렇게 행동하다니요. 하지만 박지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고객님, 이 항공편은 어떤 국가보다도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공무 수행 중이시더라도 모든 승객분들께 동일한 예절을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박지현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교관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외국인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서구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치 박지현의 말이 옳다는 듯이 말이죠. 차차이 부장관은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고객님,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분들께도 동일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박지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이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명백히 화가 나 있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지현이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 승무원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박지현이 자리를 떠난 후 차차이 부장관이 저에게 투덜거렸어요. 저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다니. 정말 예의가 없어.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현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장관님, 저는 오히려 저분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요. 차차이 부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 당신도 저 승무원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든다기보다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외국인이지만 똑같이 대해주잖아요. 저는 점점 박지현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승무원들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승무원이 나이 많은 할머니 승객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세심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 승무원들은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있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거대한 공간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태도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 공항은 큰데 직원들이 좀 차갑지 않아? 태국 공항이 훨씬 따뜻해.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들의 태도가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한국 시스템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모든 게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도 이 정도로 효율적인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여권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이 약간 거만한 태도로 여권을 내밀었어요. 저는 태국 외교부 부장관입니다. 입국 심사관은 그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요. 비행기에서 박지현이 보여준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공항 내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저기 봐, 짐 찾는 곳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차차이 부장관이 제 말을 들었나 봐요.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완벽했어요. 짐이 나오는 시간도 정확했고 모든 승객의 짐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분실되거나 늦게 나오는 짐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외교부 직원들의 대응이었어요. 저희를 맞이하러 온 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들고 서 있는 직원, 짐을 도와주는 직원, 차량을 준비한 직원까지 모든 게 조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의전과 김민수입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민수라는 직원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격식도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국가 차원에서 귀빈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차이 부장관도 이런 대우에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도 이 정도로 체계적인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을 거거든요.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호텔까지 편안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시스템의 완벽함에 감탄했어요. 표지판, 안내방송, 직원들의 대응, 심지어 청소 상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서 차차이 부장관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공항은 인정할게. 정말 잘 되어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항이 잘 되어 있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질서정연한 거리,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차차이 부장관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세련된 것 같아요. 운전기사는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분이었는데 정말 안전하고 부드럽게 운전했어요. 또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이고 저쪽이 한강입니다.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강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교부 직원들이 체크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저희는 별다른 대기 없이 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외교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9시 30분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김민수 직원의 설명은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시간 약속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한국 사람들의 시간 관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차차이 부장관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이블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서비스도 정말 세심했어요. 메뉴 설명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태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어서 차차이 부장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음식도 괜찮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입맛도 잘 알고 있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침에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현 승무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태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부장관님,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승무원분 생각해보니까 정말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차차이 부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나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례하다기보다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원칙 말이에요. 그 순간 차차이 부장관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 혹시 내가 너무 거만하게 행동했나? 저는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장관님, 저는 그분이 저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 것 같아요. 차차이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성급했나 보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그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만으로도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박지현 승무원의 모습, 인천공항의 시스템, 그리고 한국 외교부 직원들의 전문성까지. 모든 것이 차차이 부장관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자. 차차이 부장관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침착하고 겸손해 보였어요. 부장관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응, 호텔도 좋고. 어제 하루 생각해봤는데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저는 그의 말에 놀랐어요. 그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다니요. 외교부로 향하는 길에 차차이 부장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자, 어제 비행기에서 내가 좀 무례했지? 그 승무원분에게 말이야.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부장관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 나도 외교관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외교부 건물은 정말 웅장하고 품격이 있었어요. 건물 앞에서부터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태도도 정중하면서 엄숙했어요. 환영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한국 외교부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움직임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 측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박지현 승무원과 같은 품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차관 이정민입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정민 차관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격식도 갖춰져 있었어요. 그의 영어 실력도 완벽했고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표 내용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특히 통역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 통역사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차차이 부장관도 한국 측의 전문성에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질문을 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정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박지현 승무원이었어요. 어제 비행기에서 뵀던 분이시네요. 박지현도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외교부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대한항공 본사 직원이기도 해요. 오늘 항공 협력 관련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박지현은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핵심 인력이었던 거예요. 어제는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저희 대표단이 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박지현의 대답은 여전히 품격이 있었어요. 어제의 일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차차이 부장관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희를 봤어요.
그는 박지현을 알아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안녕하세요. 외교부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박지현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차차이 부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차차이 부장관이 먼저 사과하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했어요. 박지현의 대답은 관대했어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전문가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차이 부장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품격을 느꼈어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단 이틀 만에 이렇게까지 인식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엘리자, 오늘 회의 어땠어? 차차이 부장관이 물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의 전문성이 놀라웠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좀 우습게 봤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차차이 부장관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감탄을 표했어요. 이전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정말 부끄러워. 중요한 건 부장관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출국 절차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박지현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잘 마치셨나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특히 어제 비행기에서 보여주신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지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때 차차이 부장관도 다가왔어요. 그는 박지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차차이 부장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지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박지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단 이틀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차차이 부장관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엘리자, 나는 정말 한국을 잘못 봤어.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다른 나라를 바라봐야겠어. 저도 그래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어요. 비행 중에 저는 박지현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의 전문성과 품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한국인의 품격, 그리고 그것이 제게 미친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이틀을 돌이켜보며 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박지현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어요. 박지현님께 안녕하세요. 엘리자 퀸입니다. 며칠 전 태국 외교부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국무부 직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보여주신 전문성과 품격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동행했던 태국 부장관의 말을 듣고 오히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승무원들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다는 그의 말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무례하게 구는 승객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항공편은 어떤 국가보다도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라는 당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한마디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느꼈거든요. 당신은 단순히 승무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한국의 대표로서 품격을 보여주었어요. 외국인인 저희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준 거죠. 인천공항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 외교부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품격 있는 대응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태국 부장관에게 보여주신 관대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품위를 지키는 모습에서 진정한 교양을 받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전문성과 품격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태국 부장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감탄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나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항상 이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품격이 저에게 큰 배움을 주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지금처럼 품격 있는 모습 유지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엘리자 퀸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였거든요.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이 편지를 대한항공 본사로 보냈습니다. 박지현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경영진도 이런 직원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대한항공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 편지가 사내에 큰 감동을 주었고 박지현도 정말 기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모든 게 박지현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박지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바로 박지현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